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장에 챕터 2 정책과정 참여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정의 공식적인 참여자는 정책과정에서 참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참여자들입니다. 보통 국가기관이죠. 헌법이나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정책 참여자 중에 정책 전문가, 이들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서 정책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나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3번입니다.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간의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모형으로 정치행위자 권력, 누가 정치행위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형이 국가 중심의 모형과 사회 중심의 모형, 이 사회 중심의 모형이 엘리트론과 다원주의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시죠? 자, 엘리트론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인 엘리트가 비엘리트를 지배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엘리트 이론이 원래 유럽에서 연구가 되다가 미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 이론, 밀스와 헌터의 연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중에 밀스의 지위 접근법은 전국 단위의 연구입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를 분석합니다. 군, 기업, 정부 엘리트가 군산 복합제를 형성하고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이다. 라는 것을 밝혔던 실증적 연구고요.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지위접근법과 달리 지방정부의 사회에서 연구들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전적 다원주의, 다원주의 이론으로 넘어가면 정책이 이익 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 집행되는 것이고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이익 집단의 활동, 정책은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달이죠. 로버트 달이 뉴헤이븐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트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역을 행사하는 엘리트는 없습니다. 정책 영역별로 엘리트가 각자 분야에서만 아주 미약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 역시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 이익 집단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엘리트의 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죠.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잠재 이익 집단과 중복 회원 이론 등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재 이익 집단, 중복 회원 이론 이게 아시겠지만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다원주의자인 달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마으라우 바라츠 등장하죠. 다원주의자인 달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인 무의사 결정의 권력을 경시함을 비판하면서 정책 결정 권력과 정책 의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 바로 무의사 결정 권력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사 결정 권력은 주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만약에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책 채택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모든 단계에서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신다원주의 나와 있죠? 순수다원주의를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무의사 결정론 등 신엘리트 이론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주의 얘기 나와 있네요. 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 집단들로 구성된 단일적 위계적 이익 집단 이익 대표 체계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편익을 교환하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두 가지로 나뉘죠. 사회조합주의는 이익 집단 간 자발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책 과정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과거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의 접근 방법과 사회 중심의 접근 방법,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의 내용이잖아요. 국가 중심의 조합주의, 사회 중심의 엘리트론 다원주의, 이들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대중 및 지도자의 관심은 크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운영되어서 갈등이 적은 분배 정책에서 주로 형성된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철의 삼각은 철의 삼각 구성 요소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다음 이슈 네트워크. 특정한 쟁점이 제기될 때 형성되는 개방적 유동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 유동적인 참여자들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 다음 18번 정책 공동체는
하위 정부보다 참여자가 많지만 이슈 네트워크보다는 참여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델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모형이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이 정책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그 다음 가장 불안한 모형이 이슈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 공식적 참여자고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을 통해서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책 전문가는 정책을 만들죠. 정책을 분석 평가해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정당도 정책 과정의 중요한 참여자이지만 공식적인 참여자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정책 과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지만 그게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과정에 대한 모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차이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엘리트 이론이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든 엘리트 이론은 일단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된다라고 봅니다. 달의 다원주의는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요 점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조합주의 이론은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정책 과정에 한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무의사결정론 얘기할까요? 엘리트들은요, 자기들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합니다. 불리한 문제는 아예 무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론조차 못되게 하려고 봉쇄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아예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3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에 변화를 위한 모든 주장을 통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위 정부 모형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 이렇게 들어가죠. 하위 정부 모형의 참여자들은 문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불안정적입니다. 일시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번 X고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는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 상대적으로 좀더 폐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정책 네트워크나 정책 공동체나 아니면 하위 정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정책 공동체의 행위자는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이슈에 따라 주요 행위자의 성격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옳은 선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에 1번까지 우리가 내용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고 싱숭생숭하지 않기로 해요. 오케이? 네, 내일 아침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